안녕하세요. 벅차는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 인재 전쟁을 보고 난 소감과 관련된 저의 생각을 이것저것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다큐는 유튜브에 1, 2편이 다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1편은 공대에 미친 중국, 2편은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구성입니다. 1편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주변국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2편입니다. 중국은 공대에 미쳐 있고 한국은 의대에 미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의 인센티브 체계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이 본인에게 제일 이득인지를 판단하여 행동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법정화폐 체계에서 사회의 인센티브를 정하는 건 결국 국가와 돈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이게 제일 큽니다. 중국이 공학에 매진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하게끔 제도가 설계되고 예산이 쓰이고 있고, 한국은 남아있는 공학도들도 의대에 들어가고 아니면 해외에서 자리를 잡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트코이너로서 국가가 이곳저곳 개입하는 시스템 자체가 건전화폐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스템보다 열등하다고 깊게 믿습니다. 그러나 다큐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 뚜렷해진 건 똑같은 국가 개입 시스템이더라도 최최최악과 최최악으로 나뉘기는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지속 가능한 방향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하자면 한국의 시스템은 최최최악일 것입니다. 필리핀은 50년 전에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강국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잘 나가는 국가들 중에서도 어떤 나라는 50년 뒤에 고전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으신가요? 한국은 의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의 전문직 수요가 엄청납니다. 이과에서는 의대 치대를 준비하고 문과에서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학점을 잘 받고 리트를 갈고 닦아서 로스쿨 입학을 목표로 하거나 저학년 때부터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세무사나 노무사를 준비합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과거 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비트코인을 깨달으면 저런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뜻이 있다면 그대로 전진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소질, 능력, 흥미 등을 복합적으로 더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죠. 몇 천만 원의 소득의 차이가 나니까 여전히 전문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며 행복한지, 보람을 느끼는지, 계속 나아갈 열정이 생기는지, 뒷받침한 소질이 있는지,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지 등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다행히 돈이라는 게 있어서 분업이 가능합니다. 동물이었다면 달리기가 빠른지, 힘이 센지, 뿔이 큰지 등 어쩌면 선천적인 요소 하나로만 평생 생존 게임을 해야 하지만 인간은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보면 됩니다. 모든 분야의 대원칙은 동일합니다. 시장에서 선택받을 것, 가치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작년에 한국은행 총재도 이런저런 얘기를 언론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런 보고서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은 1. 국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2. 원화로는 저축이 불가능해져 버리고 3. 그러나 저축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내재적인 것이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4. 돈은 무언가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이 선택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교육과 다른 인프라들이 모여 있는 강남 부동산이 1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5.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하고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한국은행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보고서는 4번부터 문제의식이 생겨서 고민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본질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총재 본인도 사실 자녀들은 해외에서 교육받았다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1번에 써놓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결국엔 이걸 해결하는 건 비트코인입니다. 모든 비트코인은 알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모릅니다. 아니면 뭐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저축 수단으로 삼는 세상에서는
5 번처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결제를 하는 세상에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는 디지털 쪼가리라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어서 사실은 좋다, 예술적이다 라는 내용은 제가 다음에 만들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명쾌하게 풀어내는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막연하게 '저와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를 푸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제 아이라면 똑똑하지 않을까?' 요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2022 년도에 인상 깊은 강연을 들은 게 있습니다. 뭐 돈 내고 들은 건 아니고 무료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대 조영태 교수라는 분인데 인구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고 이런 책들도 쓰셨더라고요. 그분의 강연에서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인구는 당연히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대응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24 년도생은 24만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라서 이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걸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그분 본인 자녀는 공무원이나 내수 기반 직업보다는 글로벌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내수보다는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가 예시로 들었던 것도 해외 게임사에 고용되어 원격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뭐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경쟁력이 올라오고 있는 뭐 K 콘텐츠 뭐 요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크게 달라서 저에겐 좀 울림이 있었고 강연 이후에도 깊게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 이분이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가 제가 비트코인을 막 깨우쳐 갈 시기인지라 또 두 개가 많이 시너지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있지도 않은 사람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말해서 좀 민망한 감이 없진 않지만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와이프랑도 자주 하기도 하고 저의 일부라서 그냥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아이에게 영어는 많이 시키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글로벌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영감을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뜻이 있다면 의사를 해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복내 의원보다는 뭐 연구자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의 다른 옵션들을 계속 아이에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이너로서 작업 증명 등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가치를 전달하고 시장의 선택을 받고 행복할 수 있으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 원래 자식이라는 게 부모 마음처럼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분명 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달에 지미송 님과의 미트업에서 거기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 지미송에게 "자녀에게 비트코인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지미송의 답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일단 잘 안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재미있어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부모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 부모가 어떻게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교육을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떠한 롤 모델인지 자체가 아이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 앞에서 돈과 작업 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긴 영상은 아니었고 그 다큐멘터리 보고 난 이런저런 저의 생각을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이너들은 사실 시간 선호가 되게 낮아서 이후의 것들을 계속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고 아이를 교육하는 것도 정말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